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 생각, 이런 얘기는 제가 이 경매를 입문하게 된 게 언제냐면은 그 IMF 때 그 부동산이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우연한 기회에 경매를 배우게끔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경매를 배웠을 때 기준 권리가 뭐다.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내가 인수하는 게 뭐고 소멸되는 게 뭐다 하는 것만 배워가지고 그 당시에 보면은 그 20%씩 떨어지면 서울 시내는 64%까지 떨어지는 아파트 아무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어도 가격이 어떻게 된다? 하락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특수경매 물건만 골라서 지금 강의한 지가 지금 한 십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특수 물건을 고를 필요가 없이 IMF처럼 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49%까지 떨어지는 물건이 깔려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봤을 이런 걸 봤을 때에 뭐 그 부동산이 감정가까지 뭐 치우려 간다 뭐 담지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몇 년이 지나고 나면은 원래 가격 정도로는 올라가요. 원래 가격 정도. 더 올라가진 않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49%까지 떨어졌을 때 집이 없으신 분들이 있죠. 내 이름으로 집이 한 채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보기엔 지금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아무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49%까지 떨어진 물건을 제가 지금 4개를 골랐어요. 아마 한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는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49%까지 떨어지는 것이 계속되면은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상식적으로 알 수 있게끔 도와드리기 위해서 그냥 특수 경매가 아닌 걸로 한번 추천해 보려고 해서 정규 강의 전에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를 서울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에 있는 걸로 지금 골랐어요. 보면 제일 먼저 경기도 여주시 홍문동이라는 곳에 4세대가 경매로 나왔는데 여기 보면 여주시 홍문동에 4세대가 나왔는데 그 전용 면적이 12.83평이고 대지가 이제 11.09평입니다. 근데 감정 가격이 1억 3,400에서 6,500까지 떨어졌어요. 여기에 지금 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의 세를 들고 있냐면 제가 보기엔 이거는 보면 500만 원에 50만 원의 세를 들고 있어요. 500만 원에 50만 원을 세를 들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한 7천만 원 정도만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제 얘기는 이걸 갖고 월세를 주라 돈 있는 사람이 월세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돈이 없으신 분이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사서 일부 융자를 받아서 들어가서 산다고 했을 때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그런 얘기에 보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투자를 한 건데 여기 보시게끔 되면은 필지가 두 필지죠. 한 필지는 전체고 한 필지는 그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래도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 전입 세대가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식회사 휴먼 TV가 뭐야? 권리 분석상으로 500만 원에 50만 원에 신고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회사가. 그다음에 소유권은 김형두라 하시는 분이고 그다음에 북수원 신혼협동조합에서 이 다세대를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이 한 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4-5개를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세를 주고 월세를 받고 있다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집을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지금 그 종부세를 맞지 않습니까? 지금 뭐 보니까 오늘도 신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전세 사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을 강의하는 사람으로서 전세 사기가 상당히 어렵죠.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아파트가 1억까지 부족하는 걸 뻔히 알면서
1억 천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1억짜리 아파트를 8천만 원에 전세 들어갔는데 가격이 떨어진 게 얼마로? 7천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럼 전세 사기다. 전세 사기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집을 여러 채를 갖고 있었더니 종부세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손순이라고 하더라도 손순이보다 더 빠른 세금이 더 빠르니까 당연세가 더 빠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전세 들어간 사람이 자기 돈을 못 건지는 세를 못 건지는 것이지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전세 사기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머리를 써서 전세 사기는 어렵다고 봐요. 전세 가격을 내가 집주인이 결정을 해요. 동행인은 공인조사가 시가가 조사를 합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인터넷만 들어가든지 어디 들어가도 그 동네 집값이 얼마라는 건 뻔히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집값보다도 더 돈을 주고 전세 들어가는 게 어디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전세 사기가 아니고 부동산 가격이 뭐하다?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 떨어졌어도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월세가 아니고 전세로 살았는데 그 전세보다도 손순위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도 더 앞선 사람이 누가 기다리고 있어? 세금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종부세를 그냥 6%, 8% 이렇게 때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때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손순위로 먼저 묶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것도 그 한 6, 7채가 한꺼번에 나온 걸 보니까 그렇게 됐던 게 아닌가 본데 이거는 그 대신에 이 사람이 전세를 주지 않고 월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 피해를 받는 사람은 뭐 그렇게 받지 않겠지만은 하여튼 간에 우리로서는 이런 거를 우리가 사서 대출을 한 얼마를 받고 대출 얼마를 받고 뭐 살고 있다 보면 지금이야 금리가 좀 높다고 하지만은 한 1, 2년 정도 지나서 다시 금리가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리고 집값을 1억짜리를 1억 5천짜리를 7천만 원에 샀을 때는 이자를 좀 더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그 이자가 집값 떨어지는 거에 상쇄하고도 남거든요. 그 때문에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런 거를 사도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보는 건데 제가 얘기해 보게끔 되면 자 여기 두 필지가 같이 뭐야 그 집에 나온 거 요거는 뭐야 공유로 나온 거 집이 이렇게 같이 지어져 있는 겁니다. 위치로 보자면은 여주시청이 여기 있고 여주역이 여기 있거든요. 여주역하고 한 653m 정도쯤 떨어졌는데 이 여주역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서 지금 원주까지 지금 가고 있고 여주역에서 지금 전철을 타게끔 되면 판교까지 오지 않습니까? 판교에서 강남까지 가는 세종거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로 봤을 때 이 역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집이 없으신 분들, 뭐 돈이 많으신 분들이야 뭐 더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사야 되겠지만은 집이 없으신 분들은 이럴 때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 이런 것들을 좀 잡아놔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에 이래서 제가 추천한 것이 오늘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다세대가 요게 한 개고 여주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 그 특수 경매를 쭉 강의를 하게끔 되고 특수 경매를 하다 보면 그 지분이나 건물 매각 제외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지분권자와 협상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건물의 매각 제외 때 건물 주인하고 협상을 해도 되는데 그 협상을 할 때 그냥 협상을 해도 되지만은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협상을 한다는 거와 또 지분도 다 팔아서 나누겠느냐 그리고 너 살 때까지 지료를 내놓으라고 소송을 하면서 협상을 하는 거와 그냥 소송을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소송하는 실질적으로 많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그 소송 사례를 실질적으로 하는 걸 다 전문을 다 올려놨습니다. 거의 다를.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물건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49%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49%까지 떨어졌는데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거. 제가 이거 예전에 IMF 때도 권리 분석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이렇게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한 55% 정도 사놓고 실질적으로 거래는 가격은 49%까지 떨어지면 55% 정도 사면 실질적으로 매매 거래는 한 60% 정도에 됐었어요. 보면 그때 마진이 조금 남고 70% 남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뭐 해서 뭐 있다가 보고 소송을 한번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더 수익이 많이 생겼던 데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올 1년이 지나고 내년 중반서부터는 다시 원래 가격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보다 뭐 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그 정도 가격을 이 여기에 감정가 정도로는 한 1년, 1년 반 정도 기다리면 거의 올라가지 않을까 하다 보니까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가 반가격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한번 투자해볼 만하다는 얘기죠. 이것도 아파트인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이강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강춘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저기 뭐야 그 신탁을 했더만 그리고 이강춘이라는 사람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아파트를 신탁에다 맡겨놓고 자기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위치도 여기 305호고 여기 내부 구조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뭐야 보면 그 이렇게 의정부에 있는 그 1호선하고는 한 500m 정도 떨어졌고 저기 그 안에 있는 위에 경전철역하고는 한 165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547m 그러면 직선으로 이게 547m 때문에 도보거리는 7, 800m 되기 때문에 조금 좀 멀 수도 있지만은 또 요새 일부러 운동하시는 분들을 보면 다닐만 할 수 있는 거리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마을버스라도 그러니까 1호선하고도 가깝거든요. 저는 49%까지 떨어졌다. 한번 취재해볼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봐도 상당한 대단지에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의정부가 그 미군 부대들이 많이 철수를 하고 그 미군들 때문에 종사하던 분들이 많이 빠져나와서 야 의정부가 앞으로 부동산 값이 많이 떨어질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그렇게 빠져나오는데도 채워지는 사람이 많아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고 아주 서울과 접근성이 가깝다 보니까 또 많이 찾더라고요. 세 번째 물건은 이번에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경기도 화성 그러면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조금 멀어요. 멀지만은 경기도 화성이 지금 상당히 공장이 많이 들어가고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아파트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한번 사둘만 하지 않겠는가 보는 겁니다. 5호선짜리가 2억 7,300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추천하는 이 네 개는 물건이 좋으니까 질러서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55%에서 60% 이내 그 정도 안에서 샀을 때는 한 1, 2년 후에 내가 실수요자로 거기서 한 2, 3년이고 내 집에서 내가 살겠다. 난 다른 데 집이 없으니까 거기 거주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로서는 수익이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1가구 뭐 2주택, 3주택이 돼서 뭐 취등록세를 얼마를 내야 된다든지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얼마를 내야 되는지 하는 사람들 말고 1가구 1주택으로서 내가 갖고 있어서 취등록세도 덜 내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다가 한다.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도 이 경매 강의를 하면서 한 10몇 년 동안을 낙찰받아서 입주해서 2년 살고 3년 살면서 다른 것도 낙찰을 받으면서 어떡한다? 또 그걸로 이사하면서 이거 팔면서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없던 돈을 조금 좀 마련하는데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가구 2주택, 3주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애들이 다 컸고 뭐 하다 보니까 교육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뭐 내가 한 2, 3년씩 살면서 이사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처지가 되다 보니까 그냥 하나씩 살면서 이사 가면서 살면서 또 팔면서 다른 거 낙찰 받으면서 또 이사 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수익이 꽤 되더라고요. 보면 그런 이제 투자 방법을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번째, 이번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이번에는 인천이에요. 제가 이 오늘 골라드린 것은 권리 분석상에 큰 문제가 없는 걸 지금 골라드리는 겁니다. 제가 충분하게 권리 분석을 다 해봤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찰에 들어간다면 가격만 잘 결정하는데 이런 것이 오늘만 있고 다음번엔 또 없냐면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보면 다음 주에 또 나오게끔 되면 또 한 서너 개 아무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이런 게 또 나오면은 내가 몇 개를 또 추려서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권리 분석상 특수 경매가 아닌 일반 경매로서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거. 그러다 보니까 49%까지 떨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55%에서 60% 이내에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좋고 아니면 내가 다른 거 또 고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입찰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인천광역시 겁니다. 이거 인천광역시 건데 이것도 보게끔 되면 그 4억 8천짜리가 2억 3,600까지 떨어졌는데 이 아파트는 제가 보기엔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진지가. 그러니까 높이가 5층이에요.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이렇게 돼서 예전에 진 거는 거의 아파트가 이렇게 졌습니까? 계단 하나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5층으로 됐네요. 이렇게 5층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보면은 아주 보면 대단지입니다. 보면 얼핏 보면 이 아파트가 5층이 있고 옛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 평면을 보게끔 되면은 지금 보면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옛날에 자자면 주공 때 그 옛날에 지었을 때 5층으로 지면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을 때 지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재건축될 확률이 아주 높은 겁니다. 건폐율과 용적률도 보면 예전에 이제 주택을 우리가 지었을 때에 우리가 그 제가 이번에 그 작년인가에 부산에 가서 제가 그 아파트에 뭐 주공 아파트가 10몇 층짜리가 나왔는데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그 강의하려고 임시로 이제 살려고 이제 하나를 얻어서 이제 500만 원에 이제 40만 원을 주는 걸로 계약을 하고 계약하러 갔습니다. 이제 그 계약해서 500만 원 40만 원 주고 내가 보고 괜찮아서 계약하러 갔더니 저는 임시로 하는 거기서 강의를 하러 갔기 때문에 1년만 계약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이 1년 하면 안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막상 계약하러 계약서 쓰러 갔다가 깨졌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고 나는 올라고 왔더니 공인중개사가 서랍에서 냈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있어야 하고 열쇠를 주는 것이 7, 8개를 주더라고요.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많이 했더니 여기가 재건축이 된다고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재건축이 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건축이 돈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새 아파트가 아니라 옛날에 그런 아파트들은 지금 5층짜리 아파트들은 용적률이 100% 됐어요. 그러니까 대지 지분하고 건물 지분하고 같아요. 근데 지금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률이 지금 2배로 뛰었죠. 그러면 내가 15평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예전에는 15평짜리 집이었는데 지금 15평만 갖고서 30평짜리 집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땅의 지분을 파는 바람에 재건축을 할 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땅 지분이 그대로라 그러면은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아파트 건설 비용은 내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파트 건설 비용 안 내고도 그것도 그 내가 갖고 있던 것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내 땅 지분을 팔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내가 가서 보고 18층짜리쯤 돼갖고 3종 일반 주거지역 그래서 용적률 250%를 다 터져서 240%까지 차지하고 있는 그 아파트를 20년이 넘었다고 재건축한다고 투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처럼 보면 재건축에 투자한다고 그럴 때는 땅에 지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얼들을 보면은 계단만 있고 아파트가 없죠. 엘리베이터가 없죠. 그게 불편하고 나쁘지 않냐고 하지만은 이 아파트는 땅 지분이 있는 것, 대지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는 재건축을 했을 때 돈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담해 보니까 대단지해 보니까 그랬을 때 돈이 없으신 분들은 그 이런 걸 투자를 하는데 이게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제일 버틴 사람이 뭐냐면 우리 보면은 그 어디죠? 그 교대 앞에 옛날에 보면 그 법원 뒤에 저기 뭐 우리 그 상품 백화점 무너진데 그 옆에 무슨 아파트가 있었는지 아세요? 극동 아파트 있었어요. 극동 아파트가 딱 이런 식으로 해서 열 몇 평짜리하고 제일 큰 게 15평, 16평인데 거기서 끝까지 살면서 버틴 사람은 상계동 아파트 세 채 살 돈이 나오는 건데 옛날에 팔고 나간 사람은 그 상계동 아파트 세 채 팔아야지 팔아도 글로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위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봤을 때 조금 좀 돈이 없으신 분들은 아니 내가 뭐 큰 문제가 없다. 물론 노인네가 돼서 계단이 올라다니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어렵겠지만 그렇지 않고 뭐 아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이쪽에 들어가서라도 좀 몇 년 버티면서 하겠다 하실 때는 내가 보면 이것도 괜찮은 아파트가 아닌가. 제 입장에서 이렇게 보고 오늘 그 강의하기 전에 이게 그 옛날 IMF 때 권리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49%까지 떨어졌을 때에 그 당시에 그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던 그 시기를 생각하고 제가 한번 그런 물건 4개를 오늘 골라본 겁니다. 물건 번호요? 대지권이 21평이고 전용면적 20평에 대지권 21평이죠.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예전에 용적률 100%일 때에 아파트가 지어진 그런 아파트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시게끔 되면. 그렇죠? 여기였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죠. 보면.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보는 나는 뭐 그런 아무리 돈이 된다고 해도 난 그런 거 투자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고 그건 난 투자해도 된다는 분이 있고 그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는 건데 제가 보기에 하여튼 제가 오늘 4개 고른 것은 권리 분석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근데 가격이 반가격으로 떨어졌다.